네, 김효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십니까? 네. 더운 여름에 또 우리 기자님께서는 요즘 활약이 대단하시던데요. 제가요? 페북에서 뭐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던데. 아, 네. 어제 사실 그게 조금 이제 화제가 됐고 또 네.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고 하지만 뭐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저는 정말 너무나도 그 가벼움과 경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확 그냥 돌려차기를 대갚아 주고 싶다. 뭐 네, 사실 저는 그 의원님께 서병수 의원이 한 그 표현을 그대로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도 뭐 2차 가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예. JTBC, 네, 저는 그대로 그냥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아니,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남성이었으면은 또 약간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네. 그 돌려차기 피해자가 얼마나 지금 울분에 차 있는데 그 토론장이 마침 도착하기 직전이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농담처럼 진종호 의원 돌려차기 한번 하지. 형님, 저는 네,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발보다 손을 잘.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이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들 방송도 막 지금 정리를 했는데 2030 여성들의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했어요. 네. 거의 1년 사이에 20%포인트가 폭락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안전. 이 카드뉴스 올려주세요.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네, 정말 영린을 건드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런 참사라든지 아니면은 여성을 상대로 한 그런 강력 범죄에 올라타서 여성들에게 표심을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6년 5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강남역 돌려차기 사건이 아니죠. 강남역 살인 사건. 살인 사건. 네,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10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아, 무슨 화장실에서 그죠? 예, 맞아요. 지하철에. 의문의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여성 단체들이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이 추모식을 했었고 그런 여성 단체들이 언제나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 그리고 또 뭐 진보당이나 정의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녀들이 너무나도 이번에 이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오늘 저는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경향신문도 화가 났다. 근데 이거는 뭐 좌파 매체도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예. 이 여성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아니면 갈 곳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뭐 정의당, 진보당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여성과 남성을 굳이 갈라치기 하지 않아도 2030들을 보면요. 우리 우파로 많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원래 이제 남성들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또 여성들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안전, 이 치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저는 예.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1위가 맞네요. 좀 전에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 서범수 의원을 서병수 의원으로 자막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아, 형제죠. 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 진행이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전 문제는 특히 2030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고 네. 또 뭐 이거 대학을 졸업했거나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 오피스텔, 원룸 이런 데도 혼자 이렇게 거주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안전망이 촘촘하게 해서 범죄 예방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돌려차기 저 사진들도 보면은 저 가명인데 김진주 씨가 자기 오피스텔로 이제 들어가던데 스쳐 지나간 남자가 갑자기 뒤에서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완전 실신시킨 다음에 업어가지고 그냥 이 사건이 그냥 단순 폭행 사건으로 묻힐 뻔했는데 보안 수사권이 발동돼서 검찰에 이게 간간 살인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그 단순 이제 형사 사건으로 폭행 사건으로 될 만한 거를 검찰이 끈질기게 이제 보안 수사를 해서 성범죄가 그러니까 DNA 검출까지 해가지고 죄명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죄목이 바뀌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검찰이 그걸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진다. 그러면 진주 씨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당해가지고 심지어 뭐 수개월 동안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재활치료받고 했다고 그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동안의 그런 경찰이 이때까지 수사했던 그 내용들을 피해자인 본인도 제대로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피해자인 이 당사자와 경찰 수사 내용 간에도 간극이 있더라. 이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진주 씨가. 그래서 이건 정말 비싼 변호사 쓰지 않으면은 피해자가 오히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경찰서를 다니면서 찾아내야 되고 참. 이런 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주지도 않는다.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변호사 두 분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진주 씨가 나와가지고 한 예. 30분짜리 대담을 한 게 있어요. 예. 제가 그 영상을 어저께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고 음. 저 말고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자녀를 키우고 계실 텐데 그렇죠. 이거는 비단 여성의 문제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돌려차기 사건은 누구라도 당할 수가 있는 당할 수 것이고 하지만 이제 책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더 타겟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냥 뒤돌아 있다가 바로 현관문 앞에서 무방비로 당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 꿈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렇게 믿었던 민주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투표를 지금까지 민주당한테 해줬어. 나는 이재명을 뽑아줬어. 이러면서 20, 30대 여성들이 당시에 대선 당시에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뽑아줬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뽑아놨더니 우리한테 이런 뽑아준 거에 대한 보답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물먹이고 있다. 우리를 위험에 그냥 던져놓고 있다. 이러니까 여기서 배신감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확 빠지는 이걸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명쾌한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그녀들이 뿔난 이유. 이념 접근 반대. 이재명의 스벅 사태.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권 때 보면요. 예, 맘카페랑 상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맘카페. 맘카페에다 무슨 예. 지원금 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2030, 40이 보통 걸쳐지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 더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녀들이 이제 405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50은 그렇게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한 막 그 향수가 있어요. 조국 사태 이후에 그 문재인 정권 급격하게 추락할 때도요. 그렇죠. 제 주변에 그 일명 문빠라고 하는 예. 그 4050 여성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예. 문재인은 그냥 불쌍하다. 불쌍하다. 참모들 때문에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제가 어.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예. 이게 4050한테는요. 이런 그 문재인 유시민의 ABC론처럼 가치 이론이 좀 먹혀 들어가요. 가치 그룹에 여기는. 근데 2030 가치? 그게 뭔데?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에 네가 뭔데 내 마시던 커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 예. 왜 내 스벅을 뺏어가? 그냥 이거 하나인 거예요. 예. 그리고 보안 수사권도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만약에 이거 폐지되고 치안 이 이슈가 더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활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로변에 있는 그런 역세권 오피스텔이 아니면은 너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 입장에서는 주거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2030들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하고 살다가 나와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원룸 투룸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안전한 집. 그녀들이 뿔난 이유 3번 올려보세요.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 코스피 폭발, 부동산 폭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좌파 매체들 유튜브 보면요. 막 주식 올라갈 때 막 환호성을 치면서 막 코스피가 8,000 뚫었어 막 이러는데요. 2030 여성들이 사실 주식 하나 사기가 좀 어려워요. 다들 아르바이트하고 사회 초년생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비용도 상당히 높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미용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예쁘겠다 하고 예. 다녀야지. 그건 자존감이 여성의 자신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생활비용 많이 드는데 내가 가지지도 못한 이 주식을 가지고 너희들은 큰돈 벌었다고 장난을 치고 그렇죠. 웃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30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 주식을 뭐 몇 억씩 투자하고 이러기에는 아직까지 사회 초년생들이기 때문에 네. 4050이나 5060 기성세대가 좀 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9,000포인트 고스피 올라간다고 해도 내한테 뭐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는데 뭐 이런 어떤 박탈감을 가지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착용을 하는 액세서리류나 아니면 예. 화장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수입품도 좀 많아요. 근데 예. 또 환율 또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살기도 팍팍한 거예요. 예. 그리고 외식 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예. 주 5일, 6일 일하고 친구들하고 주말이나 저녁 늦게 맛있는 데 맛집 한번 가는 것도 이제 두려운 예, 거예요. 그리고 가는 밤길도 또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누리고 있던 이 자유나 안전한 이런 감정들이 이런 당연하게 누렸던 권리들이 갑자기 너무 쪼그라드는 거죠. 이게 다 표심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공정과 정의, 상식에서 어긋난 대통령 본인의
재지우기 퍼포먼스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활용점정을 하나를 장식을 한 거죠. 뿔난 이유 4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뿔난 이유 4번.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아, 있는 겁니까? 순서대로 너무 잘 짚어주시네. 제가 오늘- 느끼는 그 자체입니다. 이거 불론선거. 공정 정의 훼손, 부정선거 올공 사태로 폭발. 이 네. 도저히 못 참겠다. 맞아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인데요. 예. 제가 이해찬 1세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 때부터 수시 모집이 생기면서 입시의 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났던 세대입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의 2030 여성들은요? 묻지마 입시를 치른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뭐 정시로 딱 떨어지게 뭐 내신 성적 딱 정리해가지고 순서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딱 줄 서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입시 경쟁이 아닌 누군가는 정원에 무슨 글로벌 전형 뭐 민주화 전형 무슨 전형 막 온갖 전형으로 수시로 온갖 들어가는 수시 전형. 거예요. 어? 네. 조국식에 그런 일 많았을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아주 부잣집 자제들은 응. 뭐 컨설팅 회사에 고액 뭐 3천만 원씩 맞아요, 주고 맞아요. 좋은 대학 입학을 하고 생기부 잘 써가지고 그리고 입시 제도는 왜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냐? 그러니 내가 지금 2030에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직장을 얻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내 출신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선발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심을 갖고 내가 살고 아하, 있는데 아하. 이제는 그걸 심판할 수 있는 나의 이 참정권까지도 국가가 훼손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대통령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왜 투표 관리 하나 못했어? 그러고 딱 봤더니 이번에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하면서 끼워 넣은 법안이 뭐다? 본인의 죄를 지을 수 있는 법안 2개를 짬짬이 넣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분노를 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본인 죄 지을 생각밖에 없고 우리는 참정권도 뺏겼어. 치안도 불안해. 물가는 올랐어. 이게 다 지금 같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내려주시고 지금 이 네 가지 이유들을 쭉 보면은 그나마 그 장동혁 당대표나 정점식 원내대표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가령 장동혁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국민 피해가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감수성을 가진 정치인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주진우 의원도 스타벅스 압수하는 거 저거 중국식 공안 통치다. 감수성 뭔가 좀 이해가 돼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코스피 9천 기쁨보다는 박탈감이다. 이것도 좀 공감이 되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 보면은 돌려차기 서범수, 쌍멱살 권영진, 막장 분풀이 조경태 이런 정치인들 보면 2030 여성들이 지지하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탈을 하면은 그 분들을 우리가 국민의힘의 아젠다를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우리에게는 정당이기 때문에 숙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막말이나 이런 멱살잡이 행동 같은 것들 때문에 예. 우리 당 자체에 대해서 이 정치의 저관여층인 2030 여성들이 민주당한테 실망하고 우리 당에 오고 싶어도 멱살 잡아서 싫고 돌려차기 막말해서 싫은 겁니다. 지금 누가 우리 당 지금 지지율 떨어뜨리고 있는 건지 저는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자칭 쇄신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쇄신파. 진짜 당을 청년의 당으로 쇄신하고 싶은 우리 청년 대변인들 있잖아요. 예. 지금 다들 너무나도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날 이렇게 나가서 싸워봐야 뭐하냐. 맞아요. 네. 열심히 당을 위해서 싸워도 저런 한마디 지지율 그냥 콘크리트 그냥 깨부수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저분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서범수 의원 돌려차기. 제가 이 이름을 아까 서병수로 서범수 의원의 형님 이름을 잘못 저희가 표기해서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서범수로 또 정정하겠습니다.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그 다음에 권영진 의원의 쌍멱살. 조경태의 막장 분풀이.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공통점이 뭐냐? 장동혁 지도부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제가 좀 이렇게 떼샷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나중에 좀 해보고 싶다. 예. 그러니까 어떤 비교 분석이냐면요. 장동혁 대표를 대놓고 지지하진 않더라도 올공에 가고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라고 열심히 이 국회에서 싸워주는 우리의 진짜 우파 전사인 의원들 쫙 떼샷 플러스 저렇게 막장 정치하는 자칭 쇄신파이지만
타칭 고인물인 분들, 아, 예. 뭐 대안 없는 미래, 뭐 멱살과 미래라고 전 얘기하는데 예. 그분들 이렇게 그룹 대 그룹으로 좀 떼샷을 우리가 이영풍 TV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이 뭐 면면을 한번 비교를 시청자분들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우리 전공인데요. 네. 지금 사실 방금 우리 김효은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고인물. 자, 조경태 부산에서 6선 했습니다. 6선. 여러분 6선이면요. 아직 다음 초기 총선이 2년 남았기 때문에 6, 4, 24 거기서 2 빼면 22년 22년을 국회의원 했습니다. 직업이 국회의원이에요. 30대 중반에 국회 들어가가지고 조경태 의원이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아요. 68년생이에요. 22년을 부산에서 한 지역구에서 어마어마한 고인물이죠. 사실은 처음에 민주당에서 3번 이 국민의힘 계열로 와서 3번 권영진 저 대구 재선 의원 아닙니까? 대구 시장도 했습니다. 고인물이죠. 서범수 의원은 형님이 또 부산에서 정치 오래 했습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 뭐 지역구도 막 바꿔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뭐 해운대에서 시작했다가 뭐 부산 진갑으로 왔다가 다시 뭐 이번에 한동훈 지지한다고 탈당하셨어요. 저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탈당한 것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예 탈당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도왔으니까 오케이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동생까지 이런 일에 이제 휘말리면 이번에 울산 시당위원장도 되셨는데 어쩌려나? 이 고인물이 많네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울산 시당위원장은 좀 본인께서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울산 시당위원장으로 있으면요, 울산 표심 저희는요 감당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막대한 어떤 피해를 입은 이 형사사건 피해자한테 사실 보통 그런 일을 겪잖아요. 예. 그러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서 오죠. 사람 만나기 자체가 어렵고 밖에 어려워요. 나오는 것 맞아요. 자체가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릴 겁니다. 맞습니다. 우울증은 기본이고요. 맞습니다. 불면증도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일일이 국회에 와가지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 절대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운 좋은 피해자였다. 이제는 피해자들이 나처럼 운 좋은 피해자도 아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어떻게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을 운 좋은 피해자라는 이런 피 끓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예.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해자를 모시는 자리에서 돌려차기 한번 할까요? 이게 뭐 하는 이거 겁니까? 완전히 이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저 정말요. 처음에 이거 딱 사건 터졌을 때 제가 이제 친한 기자님들한테 일일이 다 문자 보내거나 전화해가지고 확인했어요. 예, 이거 사실이냐고. 진짜 이런 발언 한 거 맞냐고. 그러면서 주변에 혹시 말리는 의원들 없었냐? 없었다고 합니다. 하하. 말리는 의원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참. 만약에 제가 근처에 있었는데 그런 발언을 했다? 이 발언 지금 취소하세요.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 당에 이거 폭탄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토론회 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아닙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거기에 소위 말해서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렇게 감수성이 없나?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형님 그 이야기 큰일 납니다. 이거 발언 취소하십시오. 하고 그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요건 조금 취소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자분께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그냥 다 타고 그냥 언론 보도가 되어버리는. 맞아요. 자.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또 하나 분노 포인트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안수사권 폐지되게 되면서 그러면 경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냐. 예. 경찰왕국이 되는 것이냐.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이 막강한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 서범수 의원은요.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런 발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더더욱 이 상황이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식은땀이 제가 이 김용훈 대변인 말씀하시니까 제가 권영진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조경태, 서범수 두 분은 부산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특히 서범수 의원은 1999년 부산진경찰서 정보과장 할 때 네. 제가 출입 기자였습니다. 아. 그래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번에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이번 10월 달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독점 수사권이 부여되는데 경찰 출신
경찰 대학장을 하신 분이 저런 막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참,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최고위에서 바로 징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많이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이 최고위에서 바로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그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고위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으나 윤리위에 회부를 할 사항인 것은 맞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아. 네, 평소에 사사건건 딴지 거는 그분도 이 일 때문에 본 사안이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하지 감히 이 돌려차기 발언에 대해서 쉴드는 불가하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댓글에 어느 분이 그 서범수 의원이 경찰대학 나온 거냐? 경찰대학 안 나왔습니다. 저분은 그냥 고시 출신입니다. 고시 출신으로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아닙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 그러면 금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로 예정된 그 윤리위원회 여기에서 뭐 지금 그동안 뭐 조경태, 뭐 권영진 등등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혹시 뭐 들으신 건 있는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사안이어서요. 심각하죠. 상태가 심각합니다. 네, 민주당에다가 아예 전화해서 떨어뜨려 달라고 했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멱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 비슷한 또 보좌진 폭행 사건이 있었고, 예. 그때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이 망원 사건 같은 경우, 돌려차기 예, 망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그 김성원 의원이 그 수해 복구 지역 아, 맞아요. 가가지고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네. 비 좀 더 오면은 그림 잘 나올 텐데 아, 사진 찍을 때 정말 이 망언을 했을 진짜. 때 그때 아마 징계가 6개월인가가 나왔을 거예요. 당원권 정지 당원권 6개월. 정지. 네네네네. 그래서 그 사안과 비교를 해서 이게 뭐 그냥 감정대로 막 망치 두드려가지고 너 2년 정지 뭐 퇴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윤리위도 그 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선과 좀 비교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예. 또 저한테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출입 기자님들이 윤리위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요? 왜 이렇게 징계 안 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리위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도 우리가 뭐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윤리위 출범할 때 장동혁 대표가 자기 친한 사람을 자기 측근 꽂아가지고 자기 정치하려고 맞아요. 윤리위를 징계용 윤리위로 만든다? 지금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 사람들로 꽂아 넣어가지고 징계 윤리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니 대표가 윤리위도 컨트롤 못해. 맞아. 당연히 컨트롤 못해야지 그게 독립기구로 윤리위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속이 터지는 거. 그럼 언제 하느냐? 이제 금요일 날 회의가 열리고요. 예. 그리고 그 부위원장도 참석하겠다,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지방선거 끝나고 윤리위 회의가 3번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예.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3번 다 이 부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어요.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한 명 충원이 된 그 분, 그러니까 2분 충원된 분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대변인으로 많이 지금 또 노출이 돼버렸잖아요. 신분이. 예. 공개적으로 그분한테 당신 나가라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냐면 당원 당규에 따르면요. 당원과 비당원의 이 배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명 기준이다. 그러면은 뭐 제격이 조금 어긋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당원과 비당원 비율이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6명이 비당원이고 3명이 당원이어야 되는데 그거 문제 그 없네요. 기준도 전혀 지금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당직을 맡았다고 해서 윤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우리 당의 법률위부터 해가지고 이 당직을 두루 거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모든 사안을 처리를 하는 거지 무슨 누군가의 꼬붕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되는 겁니다.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대변인 입장에서도 윤리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왔는데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사퇴의 압박을 넣으니까 참네. 도대체 이 윤리위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파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누가 지금 파행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느냐. 예.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면서 그 부위원장분은 3번을 다 출석하지 않았고 이게 이제 여론 플레이를 하다가도 안 되니까 예. 금요일은 본인 나오겠다. 나오겠다. 그럼 나오셔서 떳떳하게. 윤리위원장 독단으로 하나 예. 다른 윤리위원들이 그냥 꼬봉짓을 하고 있나 본인께 직접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와서 윤리위 같이 하십시다 하고 네. 이제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군요. 내일 윤리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당원들이라고 하면서 한 2만 명 정도가 장동혁 대표 사퇴 요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당원이 지금 120만 명 시대인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방선거 네. 끝나고도 뭐 장동혁이 싫어가지고 탈퇴했을 것이다.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말투 비슷한가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지방선거 시즌 전 기준도요. 이미 책임당원이 102만 명이 훨씬 넘었던 걸로 집계가 예. 됐고 그 뒤로 더 많이 들어온 걸로 저희가 카운트를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 중에서 2.2만 명인데 얼마 동안 이걸 받았느냐. 저희가 구체적인 사진 자료만 봐도요. 예. 2달 동안 박박 전국에서 긁어 모은 겁니다. 2달 동안 박박. 갈고리로 그냥 끌었군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무소속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야외에다가 데스크를 쳐놓고 천막 쳐놓고 파라솔. 네, 장동혁 사퇴하라 이거 요청서를 받고 있는데 그 예. 오프라인으로 받은 것도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명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런 이게 사진이 있네요. 저 사진은 여기 우리 여의도 스튜디오 그 맞은편 같아요. 맞아요. 여기 당사 바로 앞인데요. 국민의힘 당사 바로 앞에 저렇게 장동혁 대표 사퇴 요청서 퇴진 촉구 성명을 받고 있는 저 두 분이 상당히 어디서 많이 뵌 분이다. 오른쪽은 하문경 씨 같은데. 아니 세상에 당협 당협 위원장이 위원장 안 해요? 당대표 사퇴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게 왼쪽에는 이거야말로 깨시연 이게 그분인가? 쿠데타죠. 이게 쿠데타네. 내 라인에.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군인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남성분은요.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어. 이분이 깨시연이라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하는 모임. 그렇군요. 네, 뭐 안희정 전 지사도 뭐 지지하고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 깨시연이라고 하는 단체 대표로 알고 있고 예. 이 사람이 이제 한동훈 바로 주변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활동을 하는 팬클럽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이건 저의 추측.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 두 분이 왜 저렇게 사진이 찍히나.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당원 모집한다면서 장동혁 사퇴하라. 이거는요 다른 사진에 앞면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대구 동성로 관광 안내소잖아요. 예. 대구입니다. 대구. 우재준. 넣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참네. 책임당원이 되어달라고 앞으로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당협에서 나와가지고 천막치고 하는 네. 거잖아요. 일반인이 하면 저것도 저는 법에 안 맞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왜냐면 우리 당협 이름을 걸고 와서 예. 하니까. 근데 보면요 앞에 QR코드 있고 당원 모집한다 뭐 우재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뒷면이 아까 그 사진이에요. 뒷면 한번 보시죠. 그러고 천막 뒤에는 장동혁 사퇴하라 하면서 이런 서명을 또 받는 건데.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저게요. 그 6월이었나요? 기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하. 영문도 모르고 서명하라 해가지고 서명하려고 봤더니 당대표 사퇴더라. 하하. 네, 이게 기사로 실제로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당원 모집도 2만 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온라인 2만 플러스 전국 각지에 저렇게 2달 동안 아주 그냥 박박 긁어 모은 게 꼴랑 2천 명이에요. 2,000명. 네, 그것도 당원인지 아닌지 다 전수조사 해야 돼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퇴 촉구 의견서를 모은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네. 위드후미 팬카페도 있고. 예, 예. 근데 거기 보면 하나 신기한 게 82쿡이라고 하는 팔리쿡. 네. 뭐 요리 레시피 같은 거 올리는 포탈인데 거기가 이 좌파 진영 사람들이 진짜 많은 그냥 절대 다수인 카페예요. 뭐 클리앙처럼. 빨리쿡이네. 네, 빨리쿡. 근데 거기에서도 이걸 봤더라고요. 허허, 우리 당인데. 참네. 얘긴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느 당 출신 사람들이 지금 이 운동을 벌이는 거지? 촉구 운동을 벌이는 거지? 결국- 저희는 그런 의문이 있죠. 결국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 가지고 민주당한테 도움 주려고 하는 민주당 이중대 짓을 하고 있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증만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김웅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봐도 예. 야 이제는 진짜 성분 의심을 해야겠다. 뭐 원산지 표기 이런 것처럼 우리 당도 원산지 표기법을 좀 이제 추진을 해야 자, 되지 않나. 김웅 전 의원 페북 글 한번 네. 봅시다. 예, 이런 거 우리가 시청자님께 잘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보니까 모든 게 가짜인 인간이다. 정신 차려라 보수. 아, 이런 또 게 있군요. 네네. 근데 이제 저런 김어중 방송 들으면서 그날의 주요 이벤트나 내용 같은 것들을 또 뭐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그 아이디로 뭐 이런 맘카페 같은 데서 올렸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 그 당원 게시판 사건 때 좀 돌고 해서 이런 모든 건 다 그냥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인데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본인 등판을 어저께 또 했어요. 어허. 김웅 의원을 저격을 하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걸 보면서 처음에 누구야 하다가 아 이렇게 된 거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또 뭐 자기가 반론을 또 제기했네요. 우리가 또 반론권 보장합니다. 모 정치권 인사가 그 사람 김웅 전 의원 같은데 과거 검사 시절에 뭐 이런 거짓말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저 뭐 이렇게 뭐 제가 반론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2019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때 당시에 특수부에 있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그때 입장은 오케이. 어땠냐라고 아마 되물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럴 때 리센느 이런 거에다가 등판하지 마시고 조국 전 장관은 이럴 때 등판을 해야죠. 맞아. 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김효원 대변인 모시고 아주 마침 오늘 저희가 방송한 주제가 2030 그녀들이 뿔난 이유인데 우리 김효원 대변인께서 조목조목 아주 사사치 잘 논평해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고맙습니다.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2030의 네. 분노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눈 떠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숨 쉬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내 안전까지 모든 게 다 숨이 턱턱 막히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바로 2030의 분노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출연해 주신 김효원 대변인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